은희야, 내가 도둑이라니. 일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허망하구나. 어머니, 안 돼요. 찾았어요. 제가 진짜 범인 찾았다고요. 새벽 4시 30분. 한강대교 난간에 걸터앉은 노파의 하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순자는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움켜쥐었다. 지나가던 택시가 급정거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차에서 내려 소리쳤다. 할머니, 안 돼요. 거기서 내려오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도 이미 말라버렸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신문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70대 시어머니, 며느리 3억 원 목걸이, 절도 경찰 수사 중. 기사가 난 건 어제였다. 그리고 오늘 아침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폐가 앞에 모여 돌을 던졌다. 도둑년 나와. 그 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울린다. 어느새 매섭게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고 서 있는 순자. 순자는 난간에서 몸을 기울였다. 바로 그때 어머니. 누군가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움켜쥐었다. 둘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순자는 비로소 상대의 얼굴을 보았다. 큰 며느리 은희였다. 어머니, 저예요. 제가 찾았어요, 증거를. 은희의 손에는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진짜 범인이 누군지 말이에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터져 나왔다. 따르릉 따르릉. 새벽 5시 알람. 순자는 잠든 적도 없는데 알람을 끄며 일어났다. 작은 아들네 집에 들어온 지 6개월.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엔 어젯밤 미라가 던진 소주병 파편이 그대로였다. 순자는 조용히 깨진 유리 조각을 주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대수롭지 않게 휴지로 감쌌다. 거실 소파에는 작은 아들 정훈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순자가 담요를 덮어주려 다가가자 정훈이 잠꼬대를 했다. 엄마 미안해. 나도 힘들어. 순자는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마흔을 바라보는 아들이지만 그녀 눈엔 여전히 어린아이였다. 안방 문이 열렸다. 미라가 나왔다. 실크 잠옷 차림의 그녀 목에는 눈이 부시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새벽 5시인데도 어머니, 오늘 제가 친구들 만나는 날이잖아요. 아침 8시까지 미역국, 갈비찜, 잡채 준비해 주세요. 아,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이거 알아요? 3억이래요, 3억. 어머니는 평생 이런 거 만져보신 적 없죠? 순자의 손이 멈췄다. 휴지에 감긴 상처에서 피가 스며 나왔다. 제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해야겠어요. 가난하게 시집온 며느리가 이런 거 하나쯤은 받아야 시댁에서 무시 안 당하죠. 뭐 어머니처럼 평생 누더기만 입고 사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어요? 미라는 그렇게 말하곤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순자는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자 어젯밤 남긴 국거리가 보였다. 소고기였다. 비싼 한우. 하지만 자신을 위한 건 아니었다. 며느리와 아들만을 위한. 그녀는 묵묵히 칼을 들었다. 그리고 미역을 씻기 시작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며 버텨온 세월. 그 세월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오직 인내였다. 참는 것이 몸에 밴지 오래였다. 그렇게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전 11시. 미라의 친구 3명이 왔다. 모두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 어머, 미라야. 내 목에 그거 뭐야? 예쁘지? 남편이 사준 거야. 3억? 헐, 대박.
순자는 부엌에서 묵묵히 음식을 날랐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 저기 실례지만 저분이 시어머니셔? 한 친구가 물었다. 미라가 손을 흔들었다. 응, 신경 쓰지 마. 원래 우리 집 식모 같은 거야. 친구들이 키득거렸다. 순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순자는 작은 방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났다. 끽, 발소리, 가볍고 조심스러운. 순자는 몸을 일으켰다. 문틈으로 복도를 살폈다.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안방에서 나온 미라였다. 그녀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달빛에 반짝이는 목걸이. 미라는 복도를 두리번거리더니 순자의 방 쪽으로 다가왔다. 순자는 황급히 이불을 뒤집었었다. 숨을 죽였다. 끽. 방문이 살짝 열렸다. 미라가 들어오는 기척. 뭔가를 뒤적이는 소리. 그리고 다시 나가는 발소리. 으아악. 새벽 6시. 미라의 비명이 집안을 찢었다. 없어. 내 목걸이가 없어. 순자는 황급히 일어나 방에서 나왔다. 미라는 안방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다. 미라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리 비켜요. 제 목걸이 3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다고요. 정훈이 부스스 일어나 나왔다. 여보, 무슨 소리야? 금고를 확인했는데 없다니까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미라의 눈이 순자를 향했다. 차갑고 날카롭게. 어머니, 설마. 뭘 말하는 거니?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삐뽀삐뽀. 30분 후 경찰차가 아파트 앞에 섰다. 형사 2명이 집 안에 들어왔다. 수색이 시작됐다. 젊은 형사가 순자의 옷장을 열었다. 낡은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냈다. 여기요. 옷 사이에서 비닐봉지가 나왔다. 투명한 봉지 안에 반짝이는 목걸이. 맞아요. 제 목걸이에요.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거가 나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엄마. 정훈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순자가 아들을 바라봤다. 간절한 눈빛으로. 정훈아, 엄마를 믿어라. 정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엄마, 일단 나가 계세요. 순자의 세계가 무너졌다. 미라가 순자의 외투를 던졌다. 이것만 가지고 나가세요. 쾅! 문이 닫혔다. 순자는 갈 곳이 없었다. 외투 하나 걸친 채 거리를 헤매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산 중턱에 있는 옛집으로 향했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살던 곳. 하지만 대문을 열자마자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마루는 썩어 발을 디딜 수조차 없었다. 첫째 날 밤 순자는 처마 밑에 웅크려 잠을 청했다. 새벽녘 쏟아진 비에 옷이 흠뻑 젖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순자는 마을로 내려가 구멍가게에서 빵 하나를 샀다. 주인 아주머니가 그녀를 알아보았다. 어머, 순자 씨 아니에요? 요즘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하던데. 순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며느리 목걸이 훔쳤다면서요. 쯧쯧, 그 나이에 도둑질이라니. 가게를 나서는 순자의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따라왔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찔렀다. 어떤 이는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마음은 더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밤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엄마, 일단 나가 계세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힌 못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어느 날 아침 동네 아이들이 폐가 앞에서 돌을 던졌다. 도둑 할머니. 돌 하나가 순자의 이마를 맞췄다. 피가 흘렀다. 순자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일어날 힘이 없었다.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다. 이제 그만 끝내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산을 내려왔다. 새벽 4시 한강대교 순자는 난간을 넘으려 했다. 제발,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차갑겠구나. 그래도 이 고통보다는 나을 거야. 순자는 눈을 감았다. 그때 어머니. 누군가 뒤에서 순자의 팔을 잡았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다. 큰 며느리 은희였다. 은희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어머니, 저예요. 은희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한 줄기 빛이 그녀의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은희는 순자를 꼭 끌어안았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어머니의 몸이 갈대처럼 떨리고 있었다. 은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머니, 저랑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다. 은희야, 나는 도둑이야. 너까지 욕먹어. 은희가 순자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다. 어머니가 도둑이라고요? 저는 절대 안 믿어요. 15년을 모셨는데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를까요? 은희는 순자를 부축해 택시에 태웠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요. 은희의 집에 도착하자 큰아들 민호가 현관으로 뛰어나왔다. 어머니의 행색을 본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그만 눈물이 터졌다. 민호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정훈이한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안 믿어요.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은희가 따뜻한 물을 받아 시어머니의 발을 씻겼다. 일주일간 헤맨 발은 성한 곳이 없었다. 물집이 터지고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날 밤 은희는 남편 민호와 마주 앉았다. 여보, 나 미란의 집 주변 CCTV를 확인해 볼 거야. 뭔가 이상해. 3억짜리 목걸이를 훔쳐서 같은 집에 숨겨둔다는 게 말이 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 나도 도와줄게.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일찍 집을 나섰다. 첫 번째 목적지는 정훈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였다. 그녀는 단지 내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관리소장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라도 안 됩니다. 경찰이나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해요. 은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3시간을 사무실 앞에서 버텼다. 결국 관리소장이 두 손을 들었다. 알겠어요. 딱 10분만 보여드릴 테니 빨리 보고 가세요. 은희는 사건 당일 새벽 시간대 영상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화면 속에서 복도를 서성이는 인물이 보였다. 은희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미라였다. 새벽 3시 미라가 안방에서 나와 순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손에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들려 있었다. 찾았어. 은희는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동기가 필요했다. 은희는 보험회사에 다니는 대학 동창에게 연락했다. 혹시 박미라라는 사람 보험 가입 내역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이틀 뒤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다. 은희야, 이거 좀 이상해. 그 사람 한 달 전에 3억짜리 귀금 속 도난 보험을 들었더라고. 보험금 청구도 이미 접수됐어. 은희의 손이 떨렸다. 미라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다. 보험금 3억 원을 타내기 위해. 다음 날 오전 은희는 경찰서로 향했다.
품 안에는 CCTV 영상을 저장한 USB와 보험 가입 내역서가 들어 있었다. 정문 앞에서 차를 세우려는 순간 누군가 차창을 두드렸다. 미라였다. 형님, 잠깐 얘기 좀 해요. 은희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미라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할 말 없어. 비켜. 미라가 차 문을 막아섰다. 형님이 뭘 들고 있는지 나도 알아요. 근데 그거 내면 형님도 끝이에요. 미라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은희의 남편 민호가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있었다.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3년 전 일이에요. 형님은 몰랐죠? 내가 이것 뿌리면 형님네 가정도 박살나는 거야. 은희의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미라가 한 발 다가왔다. 똑똑한 형님이 잘 판단해요. 그 USB 나한테 주고 조용히 사는 게 나을걸. 은희는 눈을 감았다. 남편의 배신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곧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강 다리에서 떨고 있던 그 모습, 뼈만 남은 그 몸. 은희는 눈을 떴다. 내 가정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근데 어머니한테 한 짓은 절대 못 넘어가. 은희가 차 문을 밀치고 나왔다. 미라가 은희의 가방을 낚아채려 했다. 두 사람이 경찰서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USB가 튕겨나갔다. 이거 내놔. 미라가 USB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은희가 먼저 USB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경찰서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미라가 뒤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입구에서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은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민원실 창구에 섰다. 손에 쥔 USB가 땀에 젖어 있었다. 담당 형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CCTV 영상, 보험 가입 내역.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거 확실한 증거네요. 지금 바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해냈다. 드디어 해냈다. 경찰차가 다시 정훈네 아파트로 향했다. 이번엔 순자를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진짜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오후 경찰차 2대가 정훈네 아파트 앞에 섰다. 미라는 거실에서 네일아트를 받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리자 귀찮은 듯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선 형사들을 본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미라 씨 사기 및 무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라가 뒷걸음질 쳤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형사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다. 새벽 3시 미라가 직접 순자의 방에 목걸이를 숨기는 장면이었다. 미라의 눈이 흔들렸다. 이건 조작이에요. 보험금 3억 원 청구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소용없어요. 형사가 수갑을 꺼냈다. 그때 정훈이 급히 들어왔다. 아내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본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미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미라가 악을 썼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다 그 늙은이 때문이야. 그년만 없었으면 우리 행복했다고. 정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아내의 거짓말, 어머니의 억울함, 자신의 어리석음. 정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미라가 끌려나간 뒤 정훈은 형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앉아 계신 어머니가 보였다. 정훈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마를 의심하고 내쫓다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분노보다 서글픔이 앞섰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훈아, 일어나라.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인데 엄마가 어찌 너를 미워하겠니? 정훈의 어깨가 들썩였다. 서러운 울음이 터져 나왔다. 2달 뒤 미라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순자와 2 아들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판사는 사기죄와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은희와 민호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3년 전 그 일에 대해서 은희야, 내 잘못이야. 변명하지 않을게. 은희는 한참을 침묵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처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되자. 민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해 가을, 순자는 큰아들 부부의 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은희는 시어머니에게 가사일을 맡기지 않았다. 대신 함께 시장을 보고 함께 밥을 지었다. 어느 날 순자가 은희에게 물었다. 은희야, 내 가정이 깨질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준 거니? 은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가족이라면 끝까지 믿어줘야죠. 그게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순자의 눈에서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를 향한 믿음이었다. 3억짜리 목걸이는 사라졌지만 그보다 값진 것을 그녀는 되찾았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할매지혜였습니다.